꿈나라 이야기에 온 걸 환영해요. 오늘 하루는 어땠을까요? 즐거운 일도 있었고 조금 속상했던 순간도 있었을 거예요. 어떤 하루였든 모두 괜찮아요. 이제는 조용히 눈을 감고 따뜻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봐요. 오늘 들려줄 이야기가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줄 거예요. 그럼 이제 이불 속에서 눈을 감고 꿈나라로 함께 떠나볼 시간이에요. 원숭이와 악어. 옛날 조용한 강가숲 속에 한 원숭이가 살고 있었어요. 원숭이는 높고 큰 로즈애플 나무에서 가장 달콤한 열매들을 따먹으며 강물의 잔잔한 흐름을 바라보곤 했지요. 강 가래에는 한 악어가 살았고 둘은 마주칠 때마다 반갑게 인사했답니다. 악어는 원숭이가 건네주는 열매를 좋아했고 원숭이는 악어의 따뜻한 미소를 좋아했어요. 둘은 전혀 닮지 않았지만 좋은 친구가 되었지요. 부드러운 털과 장난기 가득한 눈을 가진 원숭이, 거친 비늘과 온화한 눈빛을 가진 악어. 둘은 별빛, 햇살, 강물 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어요. 원숭이는 열매를 던져주고 악어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마움을 전했답니다. 어느 날 악어는 열매 바구니를 집으로 가져갔고 악어의 아내는 열매를 맛보더니 눈을 반짝였어요. 하지만 곧 욕심이 생겼지요. 이 열매가 이렇게 달콤하다면 저 원숭이 심장은 얼마나 맛있을까? 악어는 깜짝 놀랐지만 아내의 성화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고민 끝에 결심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악어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친구야, 강 건너 우리 집에 놀러 오지 않을래? 아내가 널 만나서 고마움을 전하고 싶대. 원숭이는 마음이 따뜻해져 가장 좋은 열매들을 챙겨 악어 등에 올라탔지요. 강을 건너는 동안 원숭이는 물결을 바라보며 새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강 한가운데쯤 악어가 갑자기 표정을 굳히며 한숨을 내쉬었지요. 저기, 사실은 아내가 내 심장을 원해. 내 심장은 열매보다 달콤할 거라 믿고 있어. 원숭이의 눈이 놀람으로 동그랗게 커졌고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지만 꾀가 떠올라 씩 웃으며 말했지요. 큰일 났네. 내 심장은 나무 위에 두고 왔는데 악어는 놀란 표정으로 정말? 하고 물었고 원숭이는 다정하게 웃으며 응, 우리 얼른 돌아가자 라고 말했어요. 악어는 서둘러 강을 되돌아갔고 나무에 닿자마자 원숭이는 폴짝 뛰어올라 나뭇가지에 앉았어요. 가지 위에서 원숭이는 아래를 내려다보며 말했지요. 친구야, 심장은 몸에서 떼어낼 수 있는 게 아니야. 이제 알겠지? 난 널 용서하지만 앞으로는 이 나무에서만 지낼 거야. 악어는 고개를 푹 숙이며 후회했어요. 그는 조용히 속삭였지요. 미안해, 친구야. 원숭이는 따뜻한 미소로 말했지요. 우정은 참 소중해. 하지만 믿음은 그보다 더 값진 거란다. 한 번 무너진 믿음은 다시 쌓기가 쉽지 않지. 그날 이후 악어는 원숭이의 공간을 존중하며 멀리서 바라보았고 둘은 적당한 거리를 두며 조용한 우정을 이어갔답니다. 해가 저물고 별들이 하나둘 밤하늘에 반짝일 때 원숭이는 나뭇가지에 앉아 악어는 강물 속에서 조용히 쉬었어요. 숲은 고요해졌고 세상은 부드럽게 잠들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그날 밤 원숭이는 나뭇가지에 앉아 반짝이는 별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 하지만 그래도 친구니까 미워하지는 않을 거야. 달빛 아래
악어도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고 숲속에는 신뢰와 친절, 용서의 교훈이 부드럽게 번졌답니다. 개와 그림자. 조용한 오후, 한 마리 강아지가 작은 마을을 신나게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햇살은 따뜻하고 하늘은 맑았으며 마을의 골목은 고요했지요. 강아지는 하루 종일 이곳저곳을 탐험하다 보니 슬슬 배가 고파오기 시작했어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자 강아지는 코를 킁킁거리며 맛있는 냄새를 찾았답니다.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군침 도는 고기 냄새가 코끝을 간질렸지요. 강아지는 냄새를 따라가 보았고 정육점 앞에 놓여있던 맛있어 보이는 고깃덩이를 발견했어요. 주위를 살피고는 재빠르게 고기를 물고 꼬리를 흔들며 신나게 뛰었답니다. 강아지는 마을 끝 큰 나무 아래에 있는 자신만의 아늑한 자리로 가기로 했어요. 그곳에서 혼자 조용히 고기를 먹을 생각이었지요. 그런데 그곳으로 가려면 작은 다리를 건너야 했답니다. 강아지가 다리를 건너던 중 물가를 내려다보았어요. 잔잔히 흐르는 물에는 햇빛이 반짝이며 거울처럼 모든 걸 비추고 있었지요. 강아지는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어요. 물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또 다른 강아지가 보였거든요. 처음에는 고개를 갸웃하며 누구지? 하고 궁금해했지만 곧 그 강아지가 물고 있는 훨씬 크고 맛있어 보이는 고기를 발견하고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강아지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고 마음속에 욕심이 스멀스멀 피어났지요. 저 고기도 꼭 갖고 싶어. 강아지는 가슴 속으로 속삭였어요. 강아지는 조금 더 다가갔고 물속의 강아지도 마치 가까워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꼬리는 점점 뻣뻣해지고 마음은 점점 조급해졌지요. 강아지는 저걸 가지려면 짖어서 놀래켜야겠어 하고 생각하며 귀를 쫑긋 세웠답니다. 하지만 짖으려 입을 여는 순간 강아지의 고기는 툭하고 물속으로 떨어졌어요. 물결이 일며 고기는 둥실둥실 떠내려갔지요. 놀라고 속상한 표정으로 강아지는 낮게 중얼거렸어요. 아, 이런, 내 그림자였구나. 그때 정육점 주인은 가게 안에서 모든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미소를 지으며 강아지를 따라와 큰 나무 아래로 조용히 다가왔지요. 풀이 죽은 강아지는 터벅터벅 큰 나무 아래로 돌아가 몸을 말고 누웠어요. 작게 한숨을 내쉬며 혼잣말했지요. 내가 참 어리석었어. 가진 것에 만족했어야 했는데. 정육점 주인은 강아지 앞에 고깃덩이를 살짝 내려놓으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오늘 중요한 걸 배웠구나.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단다. 강아지는 눈을 반짝이며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말했어요. 따뜻한 마음이 가슴속을 채우자 강아지는 고깃덩이를 살며시 물고 나무 아래에 자리를 잡았어요. 마을은 다시 평화로워졌어요. 나뭇가지 위에선 새들이 조용히 노래하고 물은 잔잔히 흐르며 속삭였지요. 강아지는 천천히 고기를 맛보며 여유롭게 저녁을 즐겼답니다. 배가 든든해지자 강아지는 몸을 둥글게 말고 눈을 감았어요. 귓게는 잎사귀 스치는 소리, 졸졸 흐르는 물소리, 그리고 부드러운 저녁바람 소리가 함께했지요. 노을이 지며 하늘이 분홍빛과 금빛으로 물들었고 강아지는 잔잔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답니다. 오늘 하루가 알려준 따뜻한 교훈은 바로 이거였어요. 진짜 행복은 가진 것에 감사할 때 찾아온다는 거예요.
구두장이와 요정들, 작은 마을, 별들이 조용히 빛나는 밤이었어요. 그곳에 마음씨 착한 늙은 구두장이와 그의 다정한 아내가 살고 있었지요. 구두장이는 성실하게 일했지만 형편은 점점 어려워졌어요. 마침내 작업실에는 작은 가죽 조각 하나만 남게 되었답니다. 어느 날 저녁, 구두장이는 남은 가죽을 보며 한숨을 살며시 쉬었어요. 아내는 그런 남편의 저 옆에 앉아 따뜻하게 말했어요. 여보, 너무 걱정 마요.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잖아요. 어떻게든 잘 될 거예요. 구두장이는 아내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내일 아침 만들 구두를 준비하고 조심스럽게 가죽을 잘랐지요. 촛불이 흔들리며 밤이 깊어갔고 둘은 무거운 마음이었지만 희망을 품고 잠이 들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방긋 떠오르자 구두장이는 일찍 작업실로 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놀랍게도 작업대 위에 완벽하고 예쁜 구두 한 켤레가 반짝이며 놓여 있었어요. 이럴 수가, 누가 만들었지? 깜짝 놀라 중얼거리는 구두장이 곁으로 아내가 다가왔어요. 그때 문이 열리고 손님이 들어와 구두를 보고는 바로 반했어요. 손님은 멋진 구두값으로 넉넉히 돈을 주고 갔지요. 구두장이는 받은 돈으로 가죽을 2켤레 만들 만큼 샀어요. 그날 밤, 그는 다시 가죽을 자르고 작업대 위에 놓으며 아내에게 말했어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생길까? 신기하게도 다음날 아침, 2켤레의 아름다운 구두가 놓여 있었어요. 구두는 점점 더 멋지게 만들어졌고 마을 사람들은 너도나도 찾아와 구두를 사갔지요. 매일 저녁 구두장이는 꼼꼼히 가죽을 준비했고 매일 아침이면 완벽한 구두가 놓여 있었어요. 덕분에 구두장이 부부는 점점 여유로워졌어요. 어느 날 궁금함을 참지 못한 구두장이는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도대체 누가 매일 밤 우리를 돕는 걸까요? 오늘 밤 몰래 숨어서 지켜볼까요? 아내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래요? 꼭 감사 인사를 하고 싶어요. 그날 밤 구두장이 부부는 작업실 커튼 뒤에 숨었어요. 자정이 되자 작은 문틈으로 꼬마 요정 2명이 살금살금 들어왔답니다. 요정들의 옷은 낡고해졌지만 손놀림은 놀랍도록 빠르고 정교했어요. 작은 손으로 금세 구두를 완성하고는 즐겁게 웃으며 춤을 추었지요. 구두장이는 그런 요정들을 보며 마음이 뭉클했어요. 아내는 작은 소리로 속삭였어요. 우릴 도와준 착한 요정들에게 감사의 선물을 준비해요. 다음날 부부는 아침부터 분주했어요. 아내는 가장 부드러운 천을 골라 작은 셔츠와 바지를 만들었고 구두장이는 꼬마 신발과 귀여운 외투를 만들었어요. 그날 밤 가죽 대신 작은 선물을 정성껏 작업대 위에 놓고 다시 숨었답니다. 자정이 되자 꼬마 요정들이 다시 나타났어요. 작은 옷을 본 요정들은 얼굴이 환하게 빛났어요. 옷을 입고는 빙글빙글 돌며 행복한 웃음을 터뜨렸어요. 우리에게 딱 맞아. 너무 고마워. 요정들은 기쁘게 노래하며 춤추었어요. 별이 흐릿해지고 새벽이 밝아오자 한 요정이 말했어요. 이제 우리 일은 끝났어. 다른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가야지. 구두장이 부부는 그 모습을 숨어서 지켜보며 눈물이 핑 돌았어요. 두 사람의 마음엔 따뜻한 감사함이 가득 차올랐지요. 그날 이후 요정들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지만 구두장이 부부는 늘 그들의 따뜻한 마음을 기억했어요. 덕분에 작은 구두가게는 번창했고 먼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지요. 매일 밤 마을이 조용히 잠들면 구두장이와 아내는 서로 손을 잡고 말했어요.
꼬마 요정들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베푸는 마음이었어. 달빛이 포근하게 마을을 감싸고 별빛이 반짝이면 구두장이 부부의 가슴엔 따스한 감사의 마음과 행복이 피어났답니다. 영리한 토끼. 햇살이 고요히 내려앉은 숲속 키 큰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는 그곳에 한 마리 영리한 토끼가 살고 있었어요. 회색빛 부드러운 털과 동그란 눈, 꿈틀거리는 코를 가진 토끼였지요. 숲속 동물들은 모두 알고 있었어요. 이 토끼는 발도 빠르지만 머리는 더더욱 빠르다는 걸요. 어느 따뜻한 오후, 토끼는 맛있는 클로버를 찾아 좁은 숲길을 깡충깡충 뛰고 있었어요. 콧노래를 부르며 풀숲 사이를 누비던 토끼는 바람에 간질거리는 귀를 흔들고 꽃 사이를 날아다니는 나비들을 바라보며 즐겁게 걸었지요. 토끼는 가끔 멈춰서서 공기를 킁킁 맞고 연한 싹을 살짝 베어 물었어요. 클로버는 어디에 많은지 잘 아는 토끼였어요. 특히 햇살이 따뜻하게 내렸죠에는 시냇가 근처에 가장 연하고 싱그러운 클로버가 자라난다는 걸 알고 있었지요. 이건 정말 맛있는 걸. 오, 이건 더 달콤하네. 토끼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이리저리 움직였어요. 새잎 클로버도 있고 운이 좋으면 네 잎 클로버도 있었어요. 토끼는 클로버가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지요. 특히 귀 뒤에 하나 살짝 꽂아두면 마음이 든든했어요. 그렇게 모은 클로버들은 굴 앞 이끼 밑에 소중히 숨겨두었답니다. 배도 부르고 마음도 가벼운 토끼는 깡충깡충 들판을 건너며 행복에 겨워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뒤쪽에서 낮고 무거운 으르렁거림이 들렸어요. 토끼는 멈춰 섰어요. 천천히 뒤를 돌아보니 그늘진 나무 아래에 커다란 호랑이가 서 있었어요. 호랑이는 입맛을 다시며 한 걸음 다가왔어요. 오호라, 이런 맛있는 간식을 다 만나네. 토끼의 심장은 쿵쿵 뛰었지만 침착함을 잃지 않았어요. 빠르게 머리를 굴렸지요. 기다려주세요. 지금은 절 잡아먹으시면 안 돼요. 호랑이는 멈춰 섰어요. 왜 안 되지? 토끼는 진지한 얼굴로 말했어요. 이 근처엔 훨씬 크고 힘센 호랑이가 살고 있어요. 자긴 이 숲의 주인이라면서 다른 호랑이나 동물들이 사냥하는 걸 절대 못 보게 해요. 만약 그 호랑이가 당신을 보면 아주 화를 낼 거예요. 호랑이는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어요. 나보다 강한 호랑이라고? 그럼요. 정말 무섭고 자존심도 셌어요. 절 붙잡고는 다른 동물들에게 조심하라고 전하래요. 호랑이는 살짝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지금 어디 있다는 거지? 조금만 가면 돼요. 저 언덕 너머 깊은 우물 속에 숨어 있어요. 만약 진짜 용감하시다면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자존심 강한 호랑이는 겉으론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도 안심할 수 없었어요. 결국 토끼를 따라 걷기 시작했어요. 둘은 나무 사이를 지나 언덕을 넘고 고요한 공터에 도착했어요. 그곳에는 오래된 도루묵이 있었지요. 저 안에 있어요. 조심하세요. 방해받는 걸 아주 싫어하거든요. 호랑이는 조용히 우물가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고개를 내밀어 들여다봤지요. 우물 속에는 날카로운 눈빛과 근육진 어깨를 가진 호랑이 한 마리가 보였어요. 하지만 사실 그것은 물에 비친 자기 모습이었지요. 호랑이는 소리쳤어요. 네가 이 숲의 주인이라고? 당장 나와. 우물 속에서도 똑같은 소리가 되돌아왔어요. 당장 나와. 호랑이는 이가 드러날 정도로 이를 악물었어요. 겁쟁이 같으니
싸워보자. 우물 속의 메아리도 똑같이 외쳤어요. 싸워보자. 완전히 화가 난 호랑이는 우르르 달려가 우물 안으로 풍덩. 그대로 뛰어들고 말았어요. 토끼는 조심스레 우물가로 다가가 안을 들여다보고는 조용히 웃었어요. 역시 힘보다 머리가 더 쓸모있다니까. 토끼는 다시 깡충깡충 들판을 지나 숲으로 돌아왔어요. 햇살은 여전히 나무십 사이로 반짝였고 새들은 조용히 노래하고 있었지요. 토끼는 클로버 밭으로 돌아와 몸을 말고 쉬었어요. 코끝이 들썩이며 행복한 숨을 내쉬었답니다. 그때 한 마리 나비가 살짝 다가와 토끼의 귀에 앉았어요. 토끼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나비가 날아가는 걸 바라보았어요. 그날 저녁 다람쥐 한 마리와 호기심 많은 아기 사슴이 다가와 토끼 곁에 앉았어요. 토끼는 호랑이 이야기, 우물 이야기, 그리고 클로버 이야기까지 조곤조곤 들려주었지요. 진짜로 호랑이를 속였다고요? 사슴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머리를 조금 쓴 것뿐이야. 토끼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날 이후 숲속 동물들은 종종 토끼에게 조언을 구하러 왔어요. 토끼는 으스대거나 잘난 척하지 않았어요. 그저 다정하게 웃으며 조용히 귀를 기울였지요. 그리고 그 후로는 다시는 어떤 호랑이도 그 작은 토끼를 함부로 건드리려 하지 않았답니다. 숲속은 조금 더 평화로워졌고 토끼의 영리함은 나뭇가지 사이로 바람결에 실려 아이들의 귀로 밤하늘 별빛 사이로 전해졌어요. 작고 빨간 암탉. 햇살이 포근하게 내리쪼에는 작은 농장에 부지런하기로 소문난 빨간 암탉이 살고 있었어요. 암탉의 깃털은 고운 붉은빛이 돌았고 반짝이는 눈빛엔 언제나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지요. 매일 아침이면 땅을 콕콕 쪼며 바삐 움직이고 오후에는 고운 깃털을 정돈하며 하루를 성실하게 보내곤 했답니다. 그 농장에는 암탉의 친구들도 함께 살고 있었어요. 햇볕만 나면 꾸벅꾸벅 졸기 바쁜 고양이, 덜렁거리며 빈둥대기 좋아하는 강아지, 그리고 멍하니 연못을 떠다니며 한가로운 꿈에 빠져있는 오리였지요. 새 친구는 한가로이 쉬는 데 익숙했기에 농장의 일은 늘 암탉 혼자서 도맡아야 했어요. 어느 날 아침 바람이 살랑이고 하늘은 맑았어요. 암탉이 땅을 콕콕 쪼다가 번쩍이는 무언가를 발견했지요. 자세히 들여다보니 황금빛으로 빛나는 밀씨앗이었어요. 오, 이 예쁜 씨앗 좀 봐. 잘 키우면 고소한 빵을 만들 수 있겠지? 암탉은 씨앗을 꼭 쥐고 친구들에게 물었어요. 얘들아, 나랑 같이 이 씨앗을 심어볼래? 햇살 아래 몸을 쭉 늘어뜨리고 있던 고양이는 하품을 크게 하며 말했어요. 나 지금 너무 졸려. 안 할래. 강아지는 뒤로 대굴대굴 구르며 투덜거렸지요. 에이, 귀찮아? 나도 안 해. 오리는 눈을 반쯤 감은 채에 연못을 둥실둥실 떠다니다가 중얼거렸어요. 난 지금 꿈을 꾸는 중이야. 안 할래. 암탉은 작게 숨을 내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내가 혼자 심지 뭐. 그리곤 땅을 가지런히 고르고 작은 발로 흙을 살살 파내어 씨앗을 하나씩 정성껏 심었답니다. 씨앗을 심고 난 뒤 암탉은 조용히 두 손을 모으고 속으로 빌었어요. 잘 자라렴. 내 사랑스러운 미라. 며칠이 지나자 햇볕은 따뜻했고 가끔 비도 살랑살랑 내려주었어요. 그러자 작은 새싹이 초록빛 고개를 쏙 내밀었지요. 암탉은 싱긋 웃으며 다시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얘들아,
이제 새싹에 물을 줘야 해. 같이 해줄래? 고양이는 한쪽 귀만 살짝 움직이며 말했어요. 나는 잘 시간이야. 안 할래. 강아지는 앞발을 툭툭 털며 말했지요. 지금은 낮잠 자야지. 나도 안 해. 오리는 눈을 감은 채 조용히 대답했어요. 안 할래. 암탉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말했어요. 그래, 이번에도 내가 해야겠네. 작은 주전자에 물을 담고 싹 하나하나에 부드럽게 물을 뿌려주었답니다. 그 손길은 마치 엄마가 아기에게 자장가를 들려주듯 조심스럽고 다정했어요. 시간이 흘러 밀은 키가 쑥쑥 자라 황금빛으로 물들었어요. 바람이 불면 이삭들이 살랑살랑 춤을 추었지요. 암탉은 기쁜 마음으로 다시 외쳤어요. 이제 밀을 베어야 해. 누가 도와줄래? 고양이는 꼬리를 말고 말했어요. 나는 바쁘다옹. 눈 감느라. 강아지는 느릿하게 돌아누우며 대답했어요. 안 할래. 그냥 누워 있을래? 오리는 연못 끝으로 떠내려가며 대답했지요. 안 해. 하고 싶지 않아. 암탉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이번에도 혼자 해야겠네. 그리곤 날이 잘 선 낫을 들고 조심조심 밀을 베기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혼자 베고 묶고 옮기고 쌓았지요. 작은 몸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밀을 수레에 가득 실은 암탉은 또 물었어요. 누가 방앗간까지 같이 가줄래? 밀을 빻아야 하거든. 고양이는 몸을 말아 작게 대답했어요. 안 할래. 귀찮아. 강아지는 코를 골며 대답했지요. 지금 말 걸지 마. 오리는 물 위에 둥둥 떠서 말했어요. 난 바빠. 생각하느라. 암탉은 씩씩하게 대답했어요. 좋아. 혼자 다녀올게. 작은 발로 수레를 끌고 먼 반갓간까지 다녀온 암탉은 고운 밀가루 한 자루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날 저녁 따뜻한 부엌에서 암탉은 밀가루를 반죽하고 정성껏 빵을 구웠어요. 노릇노릇 고소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고 곧 농장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잠시 뒤 고양이는 눈을 껌벅이며 다가왔고 강아지는 꼬리를 흔들며 코를 킁킁 댔고 오리는 날개를 퍼덕이며 쪼르르 달려왔어요. 암탉은 조용히 물었어요. 누가 나랑 이 따끈한 빵을 나눠 먹고 싶니? 나요. 고양이가 외쳤어요. 나도요. 강아지가 짖었고 저요. 오리가 꽥꽥거리며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암탉은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말했어요. 씨앗을 심을 때도 물을 줄 때도 밀을 베고 빻고 굽는 동안에도 나는 늘 혼자였어. 그러니 이 빵도 혼자 먹을래. 새 친구는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게을렀는지 뒤늦게야 깨달은 거예요. 암탉은 빵을 한 조각 한 조각 천천히 먹었고 그 모습을 바라보던 친구들의 마음에는 살며시 부끄러움이 피어났어요. 빵을 다 먹은 뒤 암탉은 웃으며 말했지요. 다음부터는 처음부터 함께하자. 그럼 따뜻한 빵도 나눠 먹을 수 있을 거야. 그 말에 고양이는 조용히 끄덕였고 강아지는 꼬리를 흔들며 다짐했고 오리는 조용히 말했어요. 다음엔 꼭 도울게. 그날 이후 농장은 달라졌어요. 고양이는 해 뜨기 전 먼저 일어나기 시작했고 강아지는 발을 구르며 이를 도우러 달려왔고 오리는 연못에서 나오는 연습부터 했지요. 빨간 암탉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이젠 언제나 함께 웃고 함께 나누는 따뜻한 하루가 계속되었답니다. 그리고 해가 지는 저녁마다 그들은 다 함께 나란히 누워 이렇게 속삭였어요. 오늘도 함께여서 참 좋았어.
눈의 여왕. 옛날 겨울 바람이 불던 어느 마을에 카이와 게르다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어요. 두 아이는 이웃집에 살며 여름이면 서로의 집을 오가며 장미꽃이 피는 작은 정원에서 함께 놀았지요. 두 사람은 세상 누구보다도 친한 친구였어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게르다가 말했어요. 카이, 눈의 여왕이 정말 있을까? 카이는 씩 웃으며 말했어요. 설령 있어도 난 무섭지 않아. 그러던 어느 날 세상을 비뚤어지게 보이게 하는 마법의 거울 조각이 하늘로 부서져 날아갔고 아주 작은 파편 하나가 카이의 눈과 가슴에 박히고 말았어요. 그날 이후로 카이는 점점 차가운 아이로 변했어요. 따뜻했던 미소는 사라지고 게르다와 놀지도 않았어요. 모든 게 보기 싫고 말투도 날카로워졌지요. 눈이 펑펑 내리던 날 카이는 썰매를 끌고 광장으로 나갔어요. 그때 반짝이는 하얀 썰매를 탄 키 큰 여인이 나타났어요. 새하얀 옷과 눈으로 만든 왕관을 쓴 그녀는 바로 눈의 여왕이었어요.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눈의 여왕이 말했어요. 카이, 나와 함께 가자. 조용하고 하얀 세상을 보여줄게. 마법에 홀린 듯 카이는 망설임 없이 썰매에 올라탔어요. 여왕이 이마에 입을 맞추자 카이는 게르다도 집도 따뜻한 여름날도 모두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카이가 돌아오지 않자 게르다는 불안해졌어요. 내가 직접 카이를 찾아야 해. 결심한 게르다는 낡은 신발과 작은 가방 하나만 챙겨 길을 나섰어요. 게르다는 숲을 지나고 강을 건넜어요. 그러다 꽃을 가꾸는 할머니를 만났어요. 그 할머니는 마법으로 게르다의 기억을 지우려 했지만 정원에 핀 장미들이 조용히 속삭였어요. 카이, 카이. 그 소리에 게르다는 기억을 되찾고 말했어요. 안 돼. 여기 머물 수 없어. 카이를 찾아야 해. 다시 길을 떠난 게르다는 말하는 까마귀를 만났어요. 까마귀는 근처 궁전에 카이와 닮은 소년이 있다고 알려줬어요. 가슴이 두근거린 게르다는 서둘러 궁전으로 갔지만 그 소년은 카이가 아니었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지요. 게르다는 더 먼 북쪽으로 향했어요. 그러다 마음씨 좋은 강도 소녀를 만나 따뜻한 외투와 술록을 선물 받았어요. 술록은 게르다를 등에 태우고 멀고 추운 북쪽 끝까지 달려갔어요. 하지만 바람은 점점 차가워졌고 눈보라가 앞을 가렸어요. 어느 날 밤, 술록은 작은 눈의 집 앞에서 멈췄어요. 그곳엔 라플란드의 아주 작은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게르다는 숨을 고르며 모든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난 널 도와줄 수 없어. 하지만 핀란드에 사는 내 친구에게 편지를 가져가거라. 그 여인이 방법을 알 거란다. 술록은 또다시 눈밭을 달려 핀란드의 작은 집 앞에 도착했어요. 문을 연 여인은 눈빛이 차분하고 손이 따뜻해 보였어요. 편지를 읽은 그녀는 게르다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너의 마음은 아주 강하고 따뜻하구나. 그 사랑이면 충분해. 그녀는 빵 한 조각과 따뜻한 물을 건네주고 조용히 웃어주었어요. 게르다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꼭 카이를 구할게요. 마침내 도착한 눈의 여왕 궁전 앞. 바람은 날카롭고 궁전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술록은 더는 가지 못했어요. 여기서부터는 네가 가야 해. 게르다는 술록의 털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지금까지 고마웠어. 이젠 내가 혼자 가볼게. 궁전 안에는 얼음 조각처럼 굳은 얼굴로 앉아있는 카이가 있었어요. 그는 조용히 얼음 조각을 맞추며 영원이라는 단어를 완성하려 하고 있었어요.
그래야 여왕이 자유롭게 해준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그의 손은 얼어 있었고 마음은 텅 비어 있었어요. 게르다는 달려가 카이를 꼭 안았어요. 카이, 나야. 게르다야.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 카이의 가슴 위에 떨어졌어요. 그러자 카이의 가슴에 박힌 얼음 조각이 서서히 녹아내렸어요. 그의 눈동자에 따스한 빛이 돌았고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게르다. 카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게르다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 이제 집에 가자. 그 순간 눈에 박힌 유리 조각도 빠져나가며 모든 게 다시 또렷해졌어요. 차갑던 궁전은 녹아내렸고 그 안엔 햇살처럼 따뜻한 빛만 남았어요. 손을 꼭 잡은 두 아이는 술록의 등에 올라타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곳엔 눈이 녹고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어요. 정원엔 예전처럼 장미가 피어 있었지요. 게르다와 카이는 조용히 정원에 앉아 바람 소리를 들었어요. 서로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우린 이제 어떤 겨울도 이겨낼 수 있어. 그날 밤 두 아이는 마주 기대어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달빛이 정원을 감싸 안으며 아주 포근한 밤이 시작되었지요. 이제 정말 꿈나라로 떠날 시간이네요. 꿈나라 이야기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혹시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엄마나 아빠에게 살짝 말해보세요. 그럼 눈을 감고 오늘 들은 이야기 속으로 조용히 들어가 볼까요? 포근한 밤 보내고 아름다운 꿈 속에서 다시 만나요.